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PMG.com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오락가락했던 주식시장, 장 후반 5장 들어서면서 상승 마감했죠. 다우지수 분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81포인트 오르면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 엔비디아의 이틀 연속 상승세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도 좋은 흐름 보였죠.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0.3% 올랐고요. S&P 500 지수 0.41%,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널세이선 지수도 장후반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지수 상승에 강한 역할을 한 종목은 이 엔비디아, 시총 1위 엔비디아가 2.6% 상승 마감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종목군들, 이 블룸버그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매그니피션트 7은 뭐 지나가고 있고, 이 그룹의 AI, 이 AI 주식들이 이런 그룹에 이제 대체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보시죠. 여기 이제 뭐 포인트, 일단 요약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매그니피션트 7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그리고 이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이 매그니피션트 7이 AI 트레이드에 있어서는 좀 덜 AI 트레이드의 어떤 이 대표 주자로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제 이 매그니피션트 7에 기초한 투자 전략, 이 투자 전략이 이제 놓치고 있다는 건데, 어떤 기업들을 놓치고 있습니까? 이 AI 퓨처, 그러니까 AI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특히 이제 브로드컴이랄지 오라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즉,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존의 매그니피션트 7의 브로드컴과 오라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를 AI 대표 주자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쭉 좀 담겨져 있죠. 기존에 이제 매그니피션트 7 시대가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요, 새로운 매그니피션트에는 오라클, 브로드컴, 팔란티어, 그리고 이제 기존 매그니피션트 7, 그러니까 거의 뭐 10개 종목이네요. 10개 종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뭐 흐름도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S&P 500 맵을 볼 때 항시 저도 말씀드립니다만, 이 엔비디아, AI 칩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이 두 개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오라클 이렇게 되겠죠. 기타 이제 뭐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뭐 이런 종목군들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공지능과 저금리에 대한 낙관론의 상승 마감했다는 그런 이제 평을 내리고 있고, 연방정부 셧다운의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 공백 우려는 계속 있습니다만, 졸트 구인 이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8월 구인 공고도 큰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울러서 이제 JP 모건의 메디슨 포로라는 애널리스트는 이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회복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뭐 주요 특징주들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오후에 2.3% 올랐다. 그 오른 이유 중에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월가의 이제 투자 기관이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아주 이 긍정적인 센티먼트가 하나 더 있었죠. 코어 2부라는 종목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인
네, 코어 이브가 메타 플랫폼의 메타에 142억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어 이브는 가장 엔비디아의 최신 GB300 시스템을 사용한 AI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업체죠. 그래서 이제 요거고 이제 코어 이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뭐 코어 이브는 오늘 좀 급등을 했고 동반 이런 영향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가 좀 상승을 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여기 좀 잠깐 보면요. 여기 일라일리 일라일리가 5% 넘게 올랐죠. 에브비랄지 존슨앤존슨 헬스케어 쪽 상승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백악관과의 약가 잠정적인 약가 협상 타결 가능성 이런 점 때문에 일라일리 주가가 5.5%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S&P 500에서 이제 주요 그룹 보게 되면 엔비디아, 코어 이브, 그 다음에 이제 이 엔비디아가 또 상승하니까 이제 브루컴이랄지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 올랐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양호한 흐름이죠. 뭐 양호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플란티아 테크놀로지랄지 뭐 이런 종목군들 양호하고, 그다음에 약가 협상, 이제 타결 가능성 때문에 헬스케어 쪽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올랐던 유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는 오늘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소폭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봐야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할지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 잘 체크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총 흐름 볼까요?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죠. 뭐 시총 1위 종목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요게 이제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기간 조정 후에 보통 이제 주가를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고 실적 시즌 가까워지면 물론 실적은 체크해야겠습니다만 다시 또 도전하는 경우가 많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과 메타는 최근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보이고 있고, 자, 이렇게 조정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이제 10월 어닝 시즌 평이 좀 어떤가 좀 보고 크게 뭐 목표가랄지 이런 게 이제 변하지 않으면은 또 관심을 좀 가져야겠죠. 자, 브로드컴, 테슬라 양호합니다. 자, TSMC,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 밸류체인 뭐 거의 오늘도 이런 모습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는 어제도 보셨겠지만 미국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도 상승했죠. 그러나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조정의 빌미를 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감 여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뭐 우리하고 크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추석 명절 가까워지니까 변동성 이게 있고 항상 연휴 직전에 그러잖아요. 근데 변명이거든요. 연휴 직전에 많이 빠지면 주식 사거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연휴 이후에 이제 곧바로 이제 어닝 시즌,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룹과 지금 9월 말 들어서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 네이버와 두나무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을 이끌어갔죠.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시총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이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최근 급등했던 네이버도 어제 좀 마이너스 2.73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이걸 틈타서 이제 조방원, 조성원,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 로템 뭐 이런 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HD, 현대, 중공업,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게 이제
자리매김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네이버들이 좀 쉬어갈 때 조선주, 특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하나오션, 뭐 조선기자재 이들 종목이 치고 갔고,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또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는 계속 또 순환매가 유입됐었죠. SK하이닉스의 TC본도 공급망 다변화 전략, 이 이제 그 하나세미텍의 기술적 완성도 부족으로 인해서 좀 주춤함에 따라 한미 반도체 등이 이제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 뭐 개별 종목군들 여전히 이제 선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나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주춤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어제 저 보게 되면 이틀 전부터 APR 상승,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상승, 뭐 K-뷰티 관련주들, 뭐 3분기 또 실적이 우선하는 종목군들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조정은 좀 기회라, 이렇게 보는 거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수록 바이오나 로봇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큰 흐름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여러분들 이런 장에 이제 직접 투자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왜? 뭐 매일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는 거 맞출 수 없고, 그다음에 조선방산,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K, 엔터 뷰티, 뭐 푸드 이런 K 컬처 관련주들 오르는 거 다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 운용을 잘하는 그런 이제 간접 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이제 주식 투자의 한 30% 정도는 그런 쪽 간접 투자, 일종의 펀드, 특히 뭐 랩 같은 게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려왔죠. 실제로 이제 뭐 수익률 성과도 양호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뭐 수익률이 바로 크게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닝 시즌 때 또 4분기를 우리가 또 잘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뭐 계속 외국인들 순매수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네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방산조선, 뭐 조선에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ED, 현대중공업, 방산에 하나에어로시스템, 현대로템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기관도 조선주, 그다음에 APR, K뷰티, 반도체, 뭐 이런 거, K푸드 골고루 이제 10월 어닝 시즌 되게 되면 그래도 이제 기대감이 있는 쪽, 뭐 그런 쪽에 배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코스닥은 외국인은 로보티즈, 그 다음에 기관, 파마 리서치, 동진 세미캠, 뭐 등등,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시장도 계속 그런 얘기죠. 미국은 뭐 셧다운에도, 미정부 셧다운 우려에도 뭐 일제히 상승했다, 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주춤하게 되면 또 셧다운 별명거리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냥 추석 연휴 앞두고 그냥 일부 좀 차익 실현, 신경 쓰기 싫다. 추석 시간에, 추석 연휴 때 또 주식 안 보고 싶다. 한국 주식은 그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 주식은 보셔야죠. 미국 주식은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제 의회 관계자 회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셧다운 이제 우려감 이제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뭐 이 고용지표,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 기대감, 이런 게 작용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오늘 뭐 9월 수출 데이터 잘 봐야겠죠. 이 관세 영향 때문에 업종별로 좀 동향을 좀 잘 체크해야 하고, 오늘 명인제약이라는 종목이 이제 공모가 58,000원에 신규 상장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일정
꼼꼼히 좀 따져보면서 대응하고,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 이슈는 이제 10월 17일 날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가 있죠. 여기에 지금 뭐 리가켄 바이오, 한미약품, 보로노이, 지아이노베이션이 뭐 참석 예정에 있다. 네, 이런. 그다음에 10월 21일부터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뭐 이런 부분도 잘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네, 추석 연휴 네, 잘 보내시라는 말씀도 드립니다.